수동, 시절에 따라 지켜가는 세시풍속은 한국인의 한국인다운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세시풍속은 제도적으로 의식화된 체제가 아니고 하나의 민족적인 풍습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곧 향수에 젖게 된다. 한국의 세시풍속은 조상 숭배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특히 10월의 묘제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해준다. 경상북도 안동지방 전주류시 수곡파 문중의 시향제를 알아본다. 시제에 앞서 문중회의를 하고 있는 이 문중의 10월 시제는 5대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 묘소를 찾아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주로 남자 후손들만이 참여한다. 4대 조상까지는 사당에서 집안끼리 제사를 올리는 것이고 5대조 이상 조상들에게 올리는 시제는 관습상 일반 제사 절차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시사, 묘사, 시향 등으로 불리운다. 시제는 추수가 끝나고 한가한 10월 상달에 지내는 제사로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추수감사의 성격을 띤 제천의 전통을 이어서 조상께 감사를 드리는 뜻이 있다. 1년 중 가장 넉넉한 이 계절에 먹을 것도 가장 많아서 햇곡식, 햇과일, 건어물을 마련해서 제물로 쓰는 것이다. 묘제를 위해 1년 전에 유사를 선출하는데 이들은 제사에 따른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추진한다. 제수를 구입하고 실과를 장만하며 떡을 괴고 고기까지 만져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묘소에 소속된 묘전답을 마련해두고 그 농지에서 수확된 곡식으로 제수를 장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을 장만하는 데서부터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제물을 장만할 때는 일체의 걱정을 말아야 하고 하인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제물을 놓을 유기도 기와 가루로 깨끗이 닦아낸다. 고기를 장만하는데도 크게 웃거나 몸가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밤을 깎고 떡을 진설하면서도 행동거지를 극히 삼가야 한다. 솔잎으로 빚은 송화주를 제주로 마련한다. 이런 정성을 다하지 못할 때는 자손에게 재화가 미친다고 해서 어느 가문도 제사만은 정중하게 모신다. 묘역을 살피는 일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음력 8월 한 달 중에 벌초라고 해서 묘소에 풀을 벤다. 시제는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것이기에 자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애쓴다. 마을로 모이는 시제 참사자들은 한복에 도포를 입고 관탕을 해야 하는데 갓 대신 유건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시제 때는 여러 파로 갈린 친족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회전제를 올리게 된다. 마을에 모인 친족들은 버스를 타고 묘소로 향한다. 여기저기 멀리 떨어진 친족들이 두루 모인 이 문중에는 시제를 올릴 때 제관이 무려 400명을 넘는다. 일반적으로 회전제의 묘소는 1기 또는 2기 정도가 고작이지만 이 문중은 입향조를 비롯해서 7대의 묘소가 한 곳에 대대로 쓰여 있고 또한 묘제는 찬자의 창홀에 따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다른 문중의 풍습과는 다른 점이다. 산소에 도착한 후손들은 옷을 갈아입는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10월. 절우상으로는 소설이 들어있어서 겨울로 접어드는 달이라고도 하지만 햇볕이 따스해 소춘이라고도 하는 절기이다. 남자 후손들만이 조상의 선영에 모여서 지내는 시제를 위해 모두들 시도석에 도착했다.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린다. 세상 떠난 이에 대한 절은 제배라고 해서 2번 절하도록 돼 있다. 조상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처럼 각별하다. 어른과 친척들 간에 서로들 인사를 나눈다. 1년 만에 처음 대하는 얼굴도 많은 것이고 보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접수처인 시도석에서 등록을 한다. 누가 참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다. 시도를 마친 친족들은 분정을 기다린다. 분정은 묘소마다 초헌과 아헌, 종헌 등 저마다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초헌에 뽑히게 되면 누구든지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며 흐뭇해한다. 제관은 분정이 붙어있는 곳으로 모여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각기 임무지로 가게 되는데 이들 문중은 7대 묘소에 동시제를 올리기 때문에 제관의 정족수는 74명이 있어야 성원이 되는 묘제인데 묘제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인원도 많이 참여하는 셈이다. 시제와 제례의식은 상변 통고례에 따르고 있다. 이는 1763년 영조 때 진사를 지낸 동암 류장원 선생이 옛 예법인 와송례를 간추려서 시속에 맞게 정립한 예설이다. 국궁, 조상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히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살아계실 때 그분을 뵙는 것 같이 정성과 예를 다하는 모습이다. 제물을 진설하는 데에는 일반 기제사나 길사 또는 상사와는 달리 홀기에 의하여 진설한다. 맨 앞줄에는 과실료를 놓는데 이 문중에서는 조율 이시의 순서로 진설한다. 그 뒷줄에는 채소와 침채, 청장을 놓는다. 또 생동 숙서에 따라 김치는 동쪽에, 익힌 나물은 서쪽에 놓는 법도 있다. 둘째 줄은 짝수로 진설한다. 접전 중앙에 따라 어적을 중앙에 놓는다. 다음에는 탕을 놓는데 탕에는 단탕, 삼탕, 오탕, 칠탕으로 꼭 홀수로 놓는다. 살아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세상 떠난 조상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음식상을 보아 올리는 풍습. 이것이 한국인들의 제사 풍습이다. 그 다음으로는 매와 갱, 즉 밥과 국을 진설한다. 조상신이 와서 밥과 국을 잡수시라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 예법에서 한국인들의 조상은 자손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져 갈지언정 결코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편, 즉 떡은 오른쪽에 놓고 면은 왼쪽에 진설한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차려놓는데 음식의 양은 자손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극진한 정성이라 하겠다. 이제 제사가 시작된다. 분정에 따른 각기 역할 분담자와 모든 참가자가 묘소 앞에 도열하게 되는데 대개 학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맨 좌측 앞줄에 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이 순서에 따라 서게 된다. 그 뒤에 그 아래 학렬이 선다. 참신 조헌이하 선보 관세 참신,
산자의 홀기에 맞춰서 7위의 묘소에서 한꺼번에 절을 올린다. 이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가 먼저 조상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일제히 제배를 올린다. 강신, 신을 모셔오는 의식으로 초헌관이 분양하고 꿇어앉으면 술을 잔에 따르어 제주에게 준다. 초헌관은 이를 받아서 왼손에 잔대를 들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서 묘전 향로석을 중심으로 3번 부어 빈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상석에 놓은 다음 초헌관은 홀기에 따라 2번 절을 한다. 다음은 초헌예. 이는 제주가 처음 올리는 술잔이다. 초헌관은 원래 종손이 하는데 종손이 유고할 때는 항고 연장, 즉 학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이가 맡는다. 이때 집사자는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바로 넣으면 참예자 모두는 묘 앞에 꿇어앉게 되고 축관은 제주 왼편에서 축문을 읽는다. 다음 아헌예는 2번째 올리는 잔으로 제주는 학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분정해서 아헌관으로 삼는다. 종헌도 같은 의식을 되풀이하는데 3번째 올리는 잔이다. 종헌이 끝나면 삽시를 한다.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놓으면 헌관 이하 모두 묘전에 부복하는 것을 한문이라고 하고 신이 밥을 9번 뜰 시간이 지나면 축관이 3번 기침하는 것을 계문이라 한다. 이때 제관들은 일어서며 집사자는 국을 물리고 냉수로 바꾸는데 이를 진다라고 한다. 다음 전체의 제관이 국궁을 하며 산자의 평신하는 창홀에 따라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집사자가 밥의 뚜껑을 덮는다. 이를 하시저, 합반계라고 한다. 초헌이하 제배사신.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헌관 이하 모두가 2번 절하는 사신이 이어진다. 축관은 축을 불사르고 난 뒤 술잔부터 내리고 철상하게 되면 묘사의 모든 의식이 끝나게 된다. 이어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묘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벼슬이 높은 사람의 묘는 묘제를 지낸 다음에 산신제를 지낸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산신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제물은 포와 과실 몇 개 정도로 간략하게 하는데 제의 절차도 진설, 참신, 초헌, 고축, 사신, 철상의 순서로 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참석한 모든 이가 다시 하산해서 계하에 계좌하면서 먼저 복주를 따른다. 헌관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서에 따라 각각 술잔을 돌리는데 이는 홀령이
내가 음식마다 복을 골고루 넣었으니 다정하게 나눠 먹어라. 목매이지 않게 술을 들어라 라는 복내림을 받기 위해서다. 음복이 끝나면 중식을 하는데 밥은 비빔밥이고 고춧가루 양념이 안 든 깨소금 작물로 간을 맞춘다. 음복례, 조상이 남겨준 음식을 먹는 절차로서 조상이 남겨준 음식은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석자 모두가 나눠 먹고 친족과 이웃에게도 보낸다. 조상 신과 후손과의 일치를 이루는 절차이기도 한 것이다. 음복할 때 마시는 술은 대개 제주로 사용했던 도소주를 나눠 마시는데 이 문중에서는 송화주로 사용한다. 이 제사에서 여자는 제관이 될 수 없다. 다만 재물을 장만하는 데 도와줄 뿐이다. 친족과 이웃에게 제사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참예자들은 이렇게 음식을 싸가는 것이니 조상을 통해서 이웃과의 친교를 두텁게 한 옛 한국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죽어서도 제사를 통해 후손과 함께 살면서 자손에게 복을 주고 있다. 조상을 잘 받들므로써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관념. 이러한 정신에서 조상을 높이 받들고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효의 으뜸으로 삼았던 옛 한국인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근본이 곧 효도라고 여긴 한국인들. 그들은 일찍이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효행을 다해왔고 아직도 그러한 전통 사상과 재래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